주택을 살 때는 네. 그 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21년 말에 매수보다는 일부러 전세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주택 가격을 우리나라 소득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현상은 그냥 뭐 제로화 금리 가면서 가격은 더 강세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올랐으니까 지난달에 살 걸, 이런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맞아 보이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이게 진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좀 더 내려갔을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좀 되게 실패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결론들이 더 길게 보면은 더 잘한 선택인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20년, 21년에 집이 없었던 분들이 되게 뭐 패배자처럼 뭐 갑자기 벼락거지라는 용어로 불리면서 집도 안 사고 뭐 했냐, 이렇게 온갖 그 괄시와 조롱을 받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는 그 주택 한두 채 있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커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산 가격이 내려가니까 갑자기 이거를 국가적인 비극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쾌재를 불러버리고 그냥 소위 뭐 정의구현이라도 된 것처럼 네. 생각을 하는 게 많아진 거가 네. 이런 다 이제 원인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래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매매가만 보지 말고 임차료를 보시고요. 네. 임차료가 하향 안정화되는지 임차료가 올라가는지, 특히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보시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월세가 실질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네, 결국은 전세도 환산하면은 전월세 전환으로 환산해서 전세는 같은 1,200만 원이 4억에서 8억 되는 걸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1,200만 원이 1,400이 되고 있냐, 뭐 1,200에서 그대로 가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나머지 다 금리 이슈적인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월세를 보시면서 월세가 하향 안정화되고 월세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면은 그런 지역에서는 적당한 배수 안에서는 사시는 게 맞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월세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전세만 괜히 튄다거나 이런 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거고, 그래서 이런 데는 뭐 쉽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청약에 큰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아직 이제 혼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에 대한 청약도 열렸고요. 작년 네. 말에 청약제도 바뀌면서 그러니까 나 홀로 싱글 가구들도 청약에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됐고 85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가 또 대폭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종전에는 가점제 100%여서 30, 40들은 청약 다 도태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완전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청약제도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팁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요새 약간 이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이렇게 없애고 나니까 분양가 너무 오른다 막 이런 얘기도 좀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가적인 요인이랑 수요적인 요인이 같이 있는데 수요가 높았던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눌렀던 규제가 없어지니까 분양가가 올랐고요. 원가가 올라갔던 부분은? 지역에서는 원가 상승을 반영해서 분양가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서울 수도권 근교와 지방으로 양극화가 되는 건데, 서울 수도권 근교 지역에서는 수요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를 1분기 분양시장에서 좀 소화를 했는데,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낮은데 원가 상승 때문에 분양가 올리다 보니까 더 미분양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앞으로도 이런 양극화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기존 주택 대비해서 한 10% 이내의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면은 그건 준공 때까지의 시차도 있을 뿐더러, 네. 그리고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재건축이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분양하는 주택에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분양하는 주택들은 꼭 좀 다 넣어보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가는 지역이면은 넣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신혼이면서 너무 주택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네. 이게 자꾸 이런 얘기하면 진짜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건설회사 출신이잖아요, 심지어. 네. 건설회사 출신이고 건설사에 계신 분들이 주택 분양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냐면은 사회생활 10년 정도 하고 받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네. 2000년대 초반에도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은 20대 말에는 회사 열심히 다니고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하는구나. 맞아요. 네. 그리고 청약 가점제도 그런 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3년 차 안에 집 다 사가지고 돈 있으면 하면 되는데 거꾸로 사회생활이 작으면 돈이 안 그러니까 모이는 기간이 작잖아요. 네. 그리고 돈이 이렇게 모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모이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모였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집이 필요하다? 그거는 정말 연봉이 너무 높거나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네. 그래서 자기 소득의 부부합산 소득의 10배 이내의 주택을 되도록 청약으로 알아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집 이렇게 한번 사면은 민 한 8년 정도는 거주하시니까 네. 그리고 그 집을 영원히 사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음. 그래서 자기 소득 구간 상승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초창기부터 알아보시면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소비의 즐거움을 모르고 사시게 되실 수가 있어가지고 집 한 채 그냥 끌어안고 살면서 행복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네.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반부에 되게 좀 2030,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구하고 있는 2030들한테 좀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월세 봐라. 그러니까 네. 사실 매매가만 보는데 네. 정말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 건지 내가 내 수준에서는 지금 그냥 한번 해볼지 이런 거 보려면 매매가뿐만 아니라 월세 봐라. 네. 그리고 역시 그래도 청약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 정말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부부 합산 소득의 네. 10배 안에서 오히려 집값이 막 이렇게 뛰면서 조급함과 불안 때문에 2030에서 특히 30에서 30대에서 너무 지금 집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생긴 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어떤 조정기에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조정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 들긴 해요. 아니 뭐 돈이 있으신데 네. 집이 없으시다면은 타이밍을 소위 보고 있다면은 집 사고 싶은 심리는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거비가 중요한 이유는 주거비가 올라갈 때 우리는 집을 사고 싶어져요. 그게 전 국민이 느꼈던 게 20년, 21년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 임대차법 개정하고 금리 낮아지면서 임차료가 전세 뭐 4억, 5억에 살았던 지역에서 전세 7, 8억이 돼 버리니까 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그 엄청난 불안감이 불안감을 있었죠. 매수로 해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집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집을 계속 사는 이유가 주거비가 올라가면 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주거비라는 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전세로 본다면 전세는 금리 환산 주거비이기 때문에 네, 실질 주거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세가 계속 올랐지만 실질로 주거비 상승 거의 없었고 네, 그냥 가계소득의 20%를 계속 냈었던 2006년부터 21년까지니까 15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20%만 냈는데 그러니까 그냥 월세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거비가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이 없다면 당장 그렇게 급하게 집을 취득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가 더 있는데 월세 곱하기 12가 연세잖아요. 네, 연세를 20년 곱하면 전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세라는 기준액은 20년치 임차료를 의미를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매매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매매가 역시 결국은 연세에서부터 그 단위 금액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원래 월세 100만 원인 집 연세 1,200만 원 집이고 전세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20년치 한 사람이 전세 2억 4천 그렇죠. 정도 되고 매매는 이런 집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억 정도가 돼요. 그럼 내가 2억 4천 내고 전세를 살지 월세 100만 원 내면서 살지 아니면 4억에 살지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게 급해지면은요. 예를 들면은 집값이 올라서 4억 2천, 4억 4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이거 사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덜렁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임차료는 죽는 돈이니까 그렇지만 거꾸로 이게 좀 비싼 레벨이었고 사실은 뭐 좀 지나고 나니까 3억 6천까지 올 거였는데 한 1년이나 올해가 저희가 지금 보라는 게 고작 하반기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하반기랑 24년 상반기 정도 한 1년 정도 보는 건데 그 1,200만 원을 아껴서 그러니까 1,200만 원이 주거 비용으로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그냥 4억에도 살 수 있지만 하반기에 혹시나 위기가 있어서 내가 그동안의 주거비는 지출하지만 나중에 이걸 좀 더 낮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매매 시세만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가격은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어가지고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데 네. 그 가치를 기반으로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보면은 항상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가 빨리 움직여야지 될 것 같은데 가치를 생각하면은 지금 연 1,200만 원짜리 집이 지금 4억 8천까지 간 거는 너무 오버슈팅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좀 편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 기반 사고를 하자. 예. 아, 네, 정말. 이게 뭐 바닥이다 아니다. 근데 사실 뭐 바닥 아니야, 바닥 아니야 이렇게만 하면은 좀 더 내려가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불안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내가 사고 네. 싶은 지역의 월세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다. 네, 제 말이 길어지는데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장기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소득의 20%가 임차료라면 우리 소득이 성장한다면 그렇죠. 임차료는 연도별로 올라갈 거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주택이 장기 상승했던 근본입니다. 우리 성장률이 증가했고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그게 20년, 21년에 너무 과잉으로 펌핑 됐었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되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 구간에 좀 거래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 하반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정상 회귀가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 주거료를 넣어야 되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때 되면은 되게 그냥 완만하게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